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앞쪽 보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17학번 민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께서는 건축사회환경공학부에 지원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 고등학교 때 이제 롯데타워가 한창 지어져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때 그 건축물들 보면서 와, 이런 큰 건물이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서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디를 가면 배울 수 있을까 찾아보다가 저희 과에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럼 건축사회환경공학부에선 어떤 걸 배우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건축 분야 그리고 토목 분야, 토목이 옛날 말로 토목이고 요즘은 이제 사회환경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건축 플러스 사회환경,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과가 섞인 학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학부에는 크게 7가지 분야가 있는데 구조공학, 재료공학, 지방공학, 수자원공학, 환경공학, 교통공학, 그리고 기후 및 에너지 분야, 이렇게 총 7가지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각 분야마다 지도 교수님들 몇 명씩 해서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분야들이 있어서 그 입학을 하면은 각 분야가 뭘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건축사회환경공학의 미래라는 이제 과목이 있어서 각 분야마다 교수님들이 어떤 연구를 하는지 소개를 해주는 그런 과목도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혹시 이 과를 졸업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환경공학 교수님께서는 쓰레기 매립지에서 이제 발생하는 메탄가스 같은 것들에 의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수자원 쪽에서는 도시에 물이 어떻게 배급이 되는지, 아니면은 그 물의 수질 관리, 이런 것들도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새로 지어지는 다리, 교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다리가 안정적으로 잘 서 있을 수 있을까를 가르칩니다. 네,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들어봤는데 이번엔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이제 대학 중이신 학부를 졸업하면 어떤 쪽으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되거나 진로를 갖게 되나요? 저희 과를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크게 4가지 진로를 선택을 하세요. 제일 많이 선택을 하시는 순으로 첫 번째는 이제 대학원 진학, 이제 공부를 더 많이 하시겠다 해서 대학원을 진학을 하시거나, 아니면 공기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아예 공무원 쪽으로 나가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기업,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기업은 뭐 건설 회사, 대우건설, 뭐 현대건설, 이런 그런 사기업들 많이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럼 멘토님께서 혹시 재학 중인 학부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다양한 분야, 총 7가지 아까 설명드렸던 7가지 분야가 있어서 자기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과연 내가 어떤 분야를 좋아할지 모르겠는 학생들은 이제 오면은 다양한 분야 수업들을 들으면서 이런 분야가 재미있구나, 이런 것들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야가 7가지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거는 입학하면서 본인이 직접 이제 결정하고 선택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보통 1학년 때는 공통 과목들을 많이 들어요. 뭐 미적분학, 아니면은 물리학, 아까 설명드렸던 그 건축사회환경공학의 미래 수업을 들으면서 이 분야가 되게 재밌어 보인다 하는 분야들을 이제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3학년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관련 수업들로 이제 쭉 학점을 채워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뭔가 이게 딱 저는 이제 이 분야로 가겠어요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쪽 분야의 수업을 많이 듣는 방식으로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장점을 들어봤으니까 단점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학부가 아무래도 장점이랑 비슷한 얘기긴 한데 분야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가서 자기 진로를 결정하기가 굉장히 고민이 많은 학부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서 내가 앞으로 뭘 할까, 이 분야들이 나랑 적성이 맞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그래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 분야를 선택하는 데에 대한 고민인가요? 뭐 분야 선택도 분야 선택이고 앞으로 미래에 내 진로를 어떤 식으로 결정할지에 대한 고민도 뭐 다른 대학생들이랑 다 비슷하겠지만 또 그런 고민들도 하게 되는 그런 학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는 건 그렇죠. 똑같네요. 그리고 이제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그만큼 선택의 폭이 많기도 하고 그만큼 내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되는 길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해진 길이 아니라는 점은 어떻게 보면 또 장점일 수도 있는데 조금 힘든 선택이긴 하겠네요.
학부의 장단점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고려대학교 학교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이제 장점 먼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저희 학교의 장점, 이제 선후배 사이의 그 끈끈한 정이 워낙에 강한 학교다 보니까 이제 학교 가서 모르는 거 있으면 쉽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문화가 있는데요. 이제 뻔선뻔후라는 뻔 문화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은 대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학번이란 거를 부여받게 되잖아요. 이제 뭐 고등학교로 치면은 자기 학년 반 번호. 그래서 같은 고유 그 학번을 가지고 있는 선배 후배들끼리 이제 뻔 가족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서로 챙겨주고 밥 사주고 뭐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럼 재학 중인 학교의 단점도 혹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공대생이기 때문에 공대로서의 단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고려대학교 하면은 으리으리한 건물, 멋있는 건물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공대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다 문과 쪽에만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또 고려대만의 그런 특징은 아니긴 한데 저희 학교가 특히 술을 많이 먹기는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도 될 수도 있고 그런 특징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멘토님께서 이 재학 중인 학부에 지원하시기 전에 가졌던 로망이라든지 이게 깨졌던 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 과에 대한 로망이라기보다는 오해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 몇 년 전에 이제 건축학개론 수지가 나와서 정말 아름다웠죠. 네. 그래서 그런 로망들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이제 저희 학부는 이제 건축학과랑 또 다른 과예요. 그래서 건축학과 따로 있고 저희 건축사회환경공학부 저희 토목 관련된 쪽으로 해서 따로 있고 그래서 배우는 내용도 다르고 건축학과는 좀 더 예술 쪽에 가깝다면은 저희 학과는 좀 더 공대 쪽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 대한 로망도 있었어요. 저희 아무래도 고려대학교 하면은 또 유명한 문화가 있죠. 고연전, 연대와 네, 연대가 기어오르는 네,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고연전입니다. 네. 고연전이라고 하십니다. 멘토님께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재밌게 학교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학교나 이제 학부 생활 중에 재미있었던 썰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저희 학교에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들이 저희는 약국 가서 고연 달라고 한다. 아, 연고가 아니라? 네. 그리고 저희는 신호등을 빨간불에 건넙니다. 네. 빨간색은 고라는 의미죠. 네. 네, 진지한 얘기입니다, 이거. 네네. 아, 죄송합니다. 저희 실제로 약국 가서 고연 달라고 해요, 네. 아, 실제로도. 그리고 고연전에 대해서도 좀 저한테는 좀 마음 아픈 이야기가 있는데 고려대학교가 상당히 이제 최근에 많이 이겨오다가 저희 학교가 5대0으로 이긴 적도 있고 저희가 항상 우세의 어떤 그런 싸움이었는데 제가 17학번인데 제가 입학한 이후로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 1학년 때부터? 네. 그때 심지어 1학년 때 5대0으로 졌습니다. 저희 학교가.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그런 아, 네. 재밌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제 그러면 혹시 건축사회환경공학부에도 이제 학과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다리를 지나간다 그러면 이 다리는 구조역학적으로 어떤 식으로 잘 지탱이 되고 있는지 뭐 이거는 트러스교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와, 정말 건설안의 학부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가끔씩 생각해요. 아, 멘토님이 가지신 병이셨나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아, 정말 뼛속까지 건설한 학생이신 것 같은데요. 혹시 멘토님께서는 이제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아마도 대학원 진학을 목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학부연구생이라고 학부생인데 대학원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학부연구생으로 지금 수자원공학 쪽 연구실에서 여러 가지 연구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학원 준비를 하면서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창업도 항상 하고 싶은 그런 진로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창업 관련해서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해주는 학교라서 언제든지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창업도 항상 꿈꾸고 있습니다.
그럼 멘토님처럼 건축사회환경공학부에 지원하고자 하는 고등학생들에게 혹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학생들이 정말로 저희 과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리고 저희 앞으로 과의 전망, 아니면은 과를 졸업한 후 진로, 이런 것들을 정말로 잘 알아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제 탈토목이라는 말이 굉장히 널리 알려진 단어이기도 한데, 저희 학과에 와서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리는 사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정말로 잘 알아보고 오시면은 낭비하는 시간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고등학생들이 많이 생각을 해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은 부분이네요. 조금 가벼운 질문으로 넘어가서 혹시 멘토님께서는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NFP. ENFP, 네. 재기발랄한 활동가요. 네,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네. 그럼 본인의 이제 MBTI나 이런 부분이 학과에는 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저희 학과가 워낙에 많은 분야가 있어서 어느 MBTI 성향이 와도 다 충분히 잘 적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있어요. 저희 학교가 워낙에 노는 걸 좋아하는 학교다 보니까 재기발랄한 활동가들이 정말 재밌게 잘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놀 때도 잘 논다라는 그런 부분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가 봅니다. 그럼 이제 건축사회환경공학부를 세 글자로 표현한다면 생활권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 학과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실생활에서 정말 어딜 가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살고 있는 집, 아니면 뭐 내가 지금 건너고 있는 다리, 아니면 내가 마시고 있는 물, 아니면 심지어 내가 버리고 있는 쓰레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저희 학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멋진 학부를 다니고 있으신 것 같은 느낌이 확 오네요. 네, 그럼 미래에 이제 건축사회환경공학부에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이 이제 입학 전에 먼저 배워봤으면 좋겠다 하는 점들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학과도 앞으로 전망이 점점 더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발전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 관련된 공부라던가 아니면은 코딩 공부, 이런 것들은 혹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해두면은 정말 두고두고 언젠가는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공부인 것 같아요. 실제로 학부에서 코딩이 많이 쓰이는 편인가요? 아주 전문적인 코딩까지는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코딩을 배워두면 더 수월하게 배울 수 있겠죠? 그럼 배워두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입학 전에 이런 건 구매하면 좋겠다, 약간 이런 건 좀 사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대학생이면 그래도 노트북, 특히 공대생이라면은 노트북 정도는 장만을 하면은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학용 계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너무 비싼 거를 사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비싼 걸 사도 그 기능 전혀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와서 대학교로 와서 분위기를 봐서 최대한 저렴한 계산기를 써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저희 학과에서 보는 시험들이 사실 계산기만 있으면 풀리는 시험 문제는 아니고, 이제 계산기가 이제 정말로 계산용으로 필요한 과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아도 10,000원짜리 계산기도 충분히 시험 보는데 지장 없이 그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저도. 네. 네. 이전에 학과에서 배우는 것들을 들어봤을 때 아무래도 약간 배우는 양이 상당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혹시 이제 재학 중인 학부에서 배우는 그 과제량이나 학습량을 숫자 1부터 10까지로 표현해 주신다면 몇 정도가 될까요? 이거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대답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10을 주고 싶습니다. 물론 그 조별 과제가 많이 없다는 장점이 있기는 한데, 그만큼 개인 과제로 잔뜩 이제 내주시는데, 일반 수학 문제들 같은 그냥 문제집에 나올 법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잔뜩 내주시는데, 정말 전공을 3개씩, 4개씩 듣다 보면은 한 번에 과제를 다 해가기가 버겁습니다. 해서 밤새는 일이, 뭐 다른 과들도 많겠지만 공대도 특히 밤새서 과제를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얘기만 들어도 만만치 않아 보이네요. 네, 오늘 멘토님을 모시고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카메라 보고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충분히 잘 설명을 드렸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읽어보고 답변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답변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다양한 대학생 멘토분들을 모시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 궁금한 대학교나 학과에 대한 질문을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반영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